배아호이로부터 시계를 지원받았습니다. 제작비나 커미션을 포함하지 않고 내용 간섭도 없습니다. 할인 코드가 발급되었으니 이 점 확인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만원 안팎의 중저가 시계들이나 마이크로 브랜드는 시장에서 약간 어중간한 포지션에 위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하거나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마냥 저렴하지도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성능이나 기능도 특출나다고 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브랜드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브랜드만의 특별한 서사를 펼쳐내거나 같은 스펙이라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디자인도 중요한 판매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편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또 오마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배아호이의 시계들은 다이얼 소재에 심혈을 기울여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브랜드입니다. 또 기존 미니멀리즘 시계들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디자인도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언덕을 의미하는 배아호이는 2014년 덴마크에서 시작했고 흔히 미니멀리즘이라 불리는 심플한 디자인의 시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 웰링턴 이후에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양산형 미니멀리즘 시계가 썩 내키지는 않았었는데 배아호이의 시계들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배아호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배아호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이얼의 소재, 즉 우드입니다. 시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호두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사용하고 가공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시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도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형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아니라 시계들마다 저마다의 디자인으로 자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한국에서는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스치듯 지나쳐도 이 시계가 배아호이의 시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소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시계 부품이 일반적이지 않은 시계가 종종 있습니다. 고가격대 시계에서는 티타늄이나 카본 재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시계 전체를 우드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이얼을 자개로 꾸미는 시계도 있고요. 스트랩도 평범하지 않은 코르크 밴드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가격이 요동치기도 하고 디자인의 호불호가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배아호이의 시계들은 어느 어디에서나 특별하면서도 무난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외에도 수상 경력이 있다거나 또 한국어 홈페이지와 SNS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논외의 이야기인데 덴마크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좀 특별하게 한국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특유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배아호이의 사쿠라입니다.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모델인데요. 이제 이 시계에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쿠라는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매진 상태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더 작은 모델도 있고 비슷한 가격의 다른 디자인 등 다양한 선택폭이 존재합니다. 제 할인 코드는 모든 시계에 유효하니까 홈페이지를 둘러보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이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 보편적인 사이즈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작은 사이즈라고는 할 수 없는데 러그가 케이스 뒤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시계와 비교해도 작다고 느껴집니다. 여성 액세서리 중에 초커라는 게 있죠. 저는 손목에 올렸을 때 약간 그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손목이 굵은 남성이나 보통의 40mm 사이즈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좀 작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성용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이즈로도 여성 손목에 잘 어울립니다. 17cm의 남성 손목에는 이 정도, 14.5cm의 여성 손목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두께는 약 7.5mm입니다. 수치로만 봐도 상당히 얇은 편이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7.5mm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마 숨겨진 러그 때문에 좀 두껍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러그가 없다면 접시 같은 모양으로 좀 더 얇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얇은 시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온전히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시계들은 뚱뚱한 게 더 이상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시계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트랩을 제외한 무게는 27g입니다.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스트랩의 무게도 가볍습니다. 디자인이나 두께, 또 쿼츠 무브먼트라는 점에서 무거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착용감도 찬 듯 안 찬 듯 편합니다. 이 시계의 포인트 중 하나가 러그입니다. 일단 전면에서 봤을 때는 러그가 보이지 않죠. 케이스 뒤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시계가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또 케이스와 스트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측후면에서 보면 러그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약간의 곡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목 모양에 맞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줄질이 좀 걱정되는데요. 러그 폭이 무난하게 20mm라는 점은 좋지만 스프링바를 사용할 경우 스프링바와 케이스 사이의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나토 스트랩은 좀 억지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일반적인 러버 스트랩이나 다른 가죽 스트랩이랑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체 폴리싱 처리된 케이스는 좋은 마감입니다. 케이스의 경계가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신경 쓰는 이런 경계의 마감이 아주 부드럽고 동그랗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 자체가 소재와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 약간의 가격도 있는 편이라서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인 글라스 안쪽을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다이얼의 소재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베아호이의 시계들은 원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계 이름인 사쿠라처럼 이 시계의 경우는 천연 벚나무 원목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목 가공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무색하게 우수한 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패턴들인데요. 아무래도 원목을 사용하니만큼 나무의 패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은 아무리 같은 나무를 사용한다고 해도 부위별로 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죠. 같은 부위를 사용해도 나무마다 다른 패턴일 테고요. 그래서 같은 시계라고 할지라도 이 패턴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일종의 나만의 시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다이얼 바깥쪽에는 인덱스가 음각으로 표현된 스테인레스 링이 있고요. 야광은 없습니다. 그 바깥쪽에도 다시 원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다이얼과는 다른 부품이기 때문에 패턴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이얼의 마감, 참 좋습니다. 마감 자체가 좋기도 하고 나무가 주는 특유의 포근함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라스 안쪽만 나무가 사용되었으니까 나무가 썩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었겠고요. 혹여 썩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독특한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이 낮은 편이기도 해서 내심 보기 좋게 썩기를 바라고도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글라스 로고가 스테인레스 재질로 부착되어 있고 이외에 날짜창이나 스펙 등의 표기는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심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핸즈들은 같은 소재의 막대기 형태입니다.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야광이 없고 초침도 없습니다. 다이얼과 인덱스, 핸즈를 통틀어서 가독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 시계들이 가독성을 중시하는 시계 장르는 아니니까 이해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날짜창도 없습니다. 저야 날짜창이 있었으면 더 높은 점수를 줬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없는 게 더 많은 분들의 취향에 맞겠습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 코팅이 된 평평한 미네랄 글라스입니다. 가공 방법에 큰 차이가 없다면 하드렉스 글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미네랄 글라스에 사파이어 코팅을 입힌 방식이죠. 그냥 눈으로 보거나 만져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시인성 자체는 좋습니다. 핸즈가 번쩍이는 것도 한몫하지만 글라스의 투과율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깨끗하게 글라스 안쪽이 잘 보입니다. 푸시핀 형태의 용두는 약 4mm 정도의 지름입니다. 일단 이 용두, 뽑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날짜창 단계나 고스트 포지션이 없이 명확한 타격감을 줍니다. 흔들리는 현상도 없고요. 근데 저는 이 용두를 이 시계의 가장 큰 단점이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두 사용감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뻑뻑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용두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면 핸즈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용두가 헛도는 게 아니라 뻑뻑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용두를 조작하려면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야 합니다. 문제는 용두에 홈도 없고 뽑힘의 정도가 짧은 편이라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용두 뽑힘 현상입니다. 제 시계의 경우 용두를 특정 방향으로 돌리면 뽑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베아호이 측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제 시계에만 나타난 현상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선 첫 번째 용두 조작감과 관련된 문제도 이와 관련된 제 시계만의 문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여러분들의 시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베아호이 측에게 즉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니만큼 한국인 담당자가 있어서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쿼츠 시계고 날짜창도 없는 시계라서 용두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겠고, 또 제 시계만의 문제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시계들의 전형적인 케이스백입니다. 이 시계의 상징인 벚나무 그림이 표현된 게 귀엽습니다. 그림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간단한 스펙이 표기되어 있고요. 무브먼트는 미오타 2025 쿼츠 무브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 핸즈 무브먼트고 날짜창이 없습니다. 초침이 없어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귀에 대고 잘 들어보면 해킹 기능을 지원합니다. 월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 또 배터리 기대 수명은 약 3년입니다. 방수 성능은 3ATM입니다. 시계 장르를 생각하면 평범한 수준입니다만 나무 다이얼을 생각해서 조금 더 높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으로는 가죽 스트랩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밤색 같기도 하고 언뜻 자주색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스트랩은 보통 가지고 계실 검은 스트랩보다 이 시계의 고유의 느낌을 훨씬 잘 살려줍니다. 저도 다른 채널에서 메쉬 스트랩을 체결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뻐 보였지만 시계의 분위기를 살리기에는 이 스트랩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이 스트랩은 제법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퀵 릴리즈 버튼이 달린 것도 장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덴마크의 시계 브랜드들이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아호이 역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용두 문제를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디자인적으로만 보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쁘게 잘 착용할 수 있는 시계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이 시계의 원가는 29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저희 채널 할인 쿠폰 모던 15를 활용하시면 15% 할인이 되고 약 187유로, 24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관부가세가 추가되면 아무래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습니다. 나무의 원가나 가공비 문제겠지만 용두와 관련된 큰 문제들, 약간의 줄질 제한 등을 고려해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계에 부여되는 관부가세 가격 정도만 더 낮았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독특한 느낌의 시계라는 점은 유효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던 아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